안녕하세요. 라미드랩 사무이 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예제로 만들기 때문에 차근차근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특별히 코딩을 하지 않고요. 디자이너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그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려고 하고요. 자, 리소스 그룹 들어가 보고 여기에서 스튜디오 시작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왼편에 보시면 노트북스, 오토메이트드 ML, 디자이너 이런 선택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디자이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사각형들이 있고 점들이 연결된 그런 아이콘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모듈들을 선택하고 이 컴포넌트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예제들이나 복잡한 선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Create a new pipeline을 선택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런 비어있는 창이 하나 나오고요. 캔버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모델을 만들 건데요.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 만들 회귀 모델은 몸무게와 키 간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면 키가 몇 센티미터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뭔가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거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인풋 앤 아웃풋을 선택하고 거기에 엔터 데이터 매뉴얼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지금 보셨던 것처럼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얘를 드래그한 상태로 딱 놓으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하나 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빨간색 아이콘이 보이는데 뭔가 심상치 않죠? 뭔가 지금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A value is required. 자, 그러면 더블 클릭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포맷, CSV 포맷, 헤더, true. 데이터가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쫙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쭉 넣어보고요. 지금 약 9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웨이트와 하이트 이렇게 두 개를 어, 이렇게 측정하는 비교하는 모델을 하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으면 세이브 누릅니다. 그리고 밀어보면 네,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라졌죠. 자, 그러면 Configure and Submit 클릭하겠습니다. 자, Predict Height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익스퍼리먼트 실험의 이름을 쳐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죠. 런타임 세팅스 실행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정의가 안 된 거죠. 컴퓨터 인스턴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유형을 선택하는데 러닝 중에 게 있고 만약에 여기서 선택할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 여기 크리에이트 해서 새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들지 않고 리뷰 앤 서밋 가면 네, 문제가 없고 서밋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추가가 됐고 지금 위에 보면 석세스 하고 서브미티드 나오죠. 여기 뷰 디테일스 뭐 상세히 보기 이런 건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게 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줄무늬는 지금 작업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초록색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정상됐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클릭해서 프리뷰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까 입력한 하이트, 웨이트에 대한 통계치가 나오죠. 통계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는 크게 뭐 볼만한 건 별로 없지만 여기서 뭐 미싱 밸류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할 만하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고 그 다음에 민맥스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미싱 밸류 여기서 중간에 값이 빠진 게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해 줍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 몸무게 같은 경우는 평균이 70.4333kg 미싱 밸류 없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디자이너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면 자 머신러닝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용 데이터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서 스플릿 데이터 이런 기능을 찾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 중에 스플릿 데이터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플릿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면 자, 복잡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fraction of loss는 두 개로 나누는데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디폴트는 5대5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용을 보통 0.7, 0.8 이 정도 두고요.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를 0.2에서 0.3 정도 두겠죠.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70개는 학습용으로 쓰고 30개는 평가용으로 이게 학습이 잘 됐는지 평가하기 위한 평가용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드 스플릿은 이 순서가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이 값이 어떤 순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70번째까지 값이 그냥 랜더마이즈 되지 않고 가져온다. 그러면 얘가 정확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랜더마이즈 스플릿을 true라고 보고 세팅을 하고요. 랜덤 시드는 난수를 만들 때 시드 값을 넣어주는 건데 뭐 아무 값이나 넣어보겠습니다. 7 이렇게 하고요.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configure submit 이렇게 가보면 동일하게 위에 상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view details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두 번째 이 스플릿 데이터가 작업 중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데이터가 나누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다 나눠졌고요. 자, 이번에 이제 스플릿 데이터가 아까 7대 3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쪽 왼쪽에 데이터 셋 1에 79, 63, 63개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자, 63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들을 보면 얘가 순서가 무작위로 랜덤하게 가져왔고요. 전체 평균 69, 하이트 같은 경우는 165, 166, 그 다음에 미싱 밸류 없고 얘도 미싱 밸류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른쪽 30개 27개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이트와 웨이트 각각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캔버스로 가서 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그럼 분할을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자, 회계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인 모델이라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모델 검색을 해보면 트레인 모델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를 이쪽에 두고 지금 얘를 어떤 형태로 학습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 선택을 해서
얘를 가져오면 자, 선형회귀 형태로 이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뭔가 빨간 경고가 들어왔네요. 지금 레이블 컬럼이 이제 결정이 안 된 건데 데이터셋은 들어왔지만 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피처고 어떤 것이 레이블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그룹의 데이터셋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알고 싶으냐, 예측하고 싶은 y 값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 레이블 컬럼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에디트 컬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아까 뭐였죠? 그 이름을 여기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키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했던 height cm 언더바 cm 요거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없어졌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한번 가보고요. 네, 이번에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 디테일스 가셔서 한번 내용 확인해 보고요. 자, 이제 트레인을 했으면 트레인을 다 했으면 얘에 대한 점수를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스코어 모델을 선택을 해서 트레인드 모델에서의 아웃풋을 스코어 모델에 입력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랑 우리가 평가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로 나온 30%의 값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값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따로 뭐 적어줄 건 없을 거고요. 자, 트레인한 결과 값이랑 그 다음에 스플릿 데이터에서 평가형으로 뽑아놓은 30개, 27개의 데이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서브밋 가보면 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뷰 디테일스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트레인 모델까지 했고 그 다음에 트레인된 모델이랑 그 다음에 이 평가형 데이터를 비교해서 얼만큼 이 선형 모델이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 됐고요. 스코어드에서 아웃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데이터 보면 지금 스코어드 라벨 27개 이쪽 평가용 데이터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 여기 평가형 데이터 27개에 대해서 68kg의 키가 137인데 요 값이면 모델을 통해서 나온 거는 165 이렇게 되는 거죠. 꽤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편차들이 있는 거 있고 데이터들 보면 뭐 52kg이면 168cm가 측정된 데이터인데 164.2가 이 모델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트 스코어드 라벨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눈으로 그냥 쭉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진짜 좋은 모델인지 이벨루에이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벨루에이트 모델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벨루에이트 모델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검색된 모델을 저 밑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Configure and Submit 가고요. 네, 분석이 잘 됐는지 뷰 디테일스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네,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분석이 끝났네요.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데이터를 보면 평가 결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통계치들이 나오는 거죠. 선형외기 모델에 대한 평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거고요. 여기 퍼블리시 눌러 보시면 이제 백엔드 쪽에서 이걸 갖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reate new 하고 여기에 뭔가 체크 하이트 그래서 퍼블리시 이렇게 딱 하면 이쪽에 가보시면 REST 엔드포인트 사이트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백엔드 엔지니어 쪽에 넘겨주면 이제 웹 개발자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요걸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